현재 시점까지 말 그대로 이란 공군의 출격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제로이며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암울합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최신 교전 영상을 공개했을 때 전체적인 그림이 즉시 드러났습니다. 이란의 항공기들은 단순히 공격받은 것이 아니라 전례 없는 수준의 파괴력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전에 F-4 팬텀과 F-14 톰캣 전투기가 피격된 적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러시아제 항공기들과 샤헤드 무인기 그리고 다른 여러 기종의 공격기들이 활주로에서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작전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가 주도했으며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F-15 스트라이크 이글 및 F-35가 협력했습니다. 그 힘은 단독으로 발휘되지 않았습니다. 후방에서는 해상의 군함에서 발사된 순항 미사일이 공중과 해상에서 형성된 파괴 포위망을 만들었습니다. 타브리즈와 같은 주요 기지는 기반 시설의 중심부를 직접 타격당해 전체 운영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수많은 F-4 팬텀, 수-22 및 기타 지상 공격기들이 주기장에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파괴되었습니다. F-14 톰캣, F-5 타이거, 그리고 무인기 운영 시설들조차 단 한 대도 활주로를 구르기 전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 이란의 하늘은 텅 빈 상태가 되었습니다.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어떠한 전력도 이륙할 수 없었습니다. 제공권은 단 몇 시간 만에 확보되었습니다. 미 공군의 절대적인 지배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봉쇄되자 A-10이나 다른 항공기들이 유유히 진입하여 이란 영토 깊숙한 곳의 목표물에 대한 타격을 확대하며 압도적인 작전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발적인 공습이 아니라 연합군이 주도하는 제공권의 모든 힘을 쏟아붓는 장면이었습니다. 스텔스 기술, 절대적인 정밀 타격, 그리고 최고 수준의 화력 협조. 이미 노후화된 이란 공군은 단 며칠 만에 분쇄되었고 거대한 기술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그 어떤 상대도 미군이 전장에서 펼치는 군사적 결의와 기술적 우위 앞에 버틸 수 없었습니다. 현실은 이란이 유인 출격조차 단 한 번도 시도할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선제 타격이 처음부터 모든 대응 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란 전투기 조종사들은 어떤 이륙 시도라도 짙은 화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며 생존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제재와 현대화 역량 부족으로 마비되었던 이란의 약 400대의 낡은 항공기들은 이제 완전히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늘이 절대적으로 통제되자 연합군 항공기들은 별다른 방해 없이 작전을 수행하며 이란 혁명수비대와 새로운 최고 지도자에 속한 모든 목표물을 작전 지도 위에 선명한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공권 장악은 단순한 이점을 넘어 전체 국면을 결정짓는 전략적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전장의 전개는 이란 공군이 왜 그토록 빠르게 패배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할 때가 왔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작전 기반과 군사 교리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란 방공군이 운용하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선제 공격의 파도를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작전 개시 첫 몇 시간 안에 러시아와 중국이 공급한 체계를 포함한 방공 진지들이 체계적으로 제압되고 파괴되어 하늘에 거대한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전의 배후 전략은 현대적인 적방공망 제압 CAD 교리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대규모 화력 공격을 가하기 전에 레이더, 지휘통제센터, 탄약고, 통신망을 먼저 타격하는 것입니다. 방패가 찢어지자 나머지는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월 2일에 이란의 목표물에 가해진 전면적인 파괴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연합군의 협력 능력과 기술적 우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단계적 확전입니다. 다음 전개는 참전한 플랫폼들과 X 플랫폼에 퍼지고 있는 실제 공습 영상에 대한 심층 분석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곳에서 전체 국면이 공격의 물결에 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황 변화가 나타났는데 미군의 F-15 스트라이크 이글 3대가 쿠웨이트가 운용하는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즉시 복합적인 교전 환경에서의 목표 식별과 공역 통제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뜨거운 헤드라인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란 이스파한의 핵시설과 공군 기지 근처에서 대규모 폭발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공습 작전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반 시설 등 가치가 높은 전략적 목표물로 초점을 옮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동시에 중동의 전쟁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항공기는 수도 테헤란 지역을 포함한 이란의 여러 목표물을 계속해서 폭격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리 세력들은 지역 내 여러 다른 전선에서 반격을 시작하여 분쟁 확대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 같은 일부 국가의 내부 상황도 혼란스러운 시위가 발생하며 불안정해졌고, 이는 진행 중인 군사작전의 연쇄 효과를 반영합니다. 현재의 국면은 단순한 공습의 연속이 아니라 단일 국가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확전의 소용돌이를 예고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지면서 전쟁은 뚜렷하게 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이란을 겨냥한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한편 국제사회의 반응도 새로운 정치적 파장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 추가 병력을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펜타곤은 이란과의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미군의 교전 지역보다 약 5배 넓은 면적을 가진 이란은 거대한 전략적 공간으로 목표물을 통제하고 제거하는 일이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여러 핵심 지역에 깊숙이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습 작전이 거의 확실하며, 이는 혁명수비대 본부에서부터 지휘 통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수천 개의 목표물을 아우르는 공습 조율 명령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테헤란으로부터의 신호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란의 현 외무장관은 어제 이 암살 사건이 대결을 더욱 복잡하고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한 국가의 지도자가 외국 세력에 의해 암살당한 전례 없는 행위이며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미국의 침략 행위라고 부르는 분쟁이나 전쟁을 더욱 위험하고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테헤란이 장기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대결 국면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테헤란 측의 주장은 국제 무대에서 합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이며, 이란이 대리 세력을 운용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거나 카타르의 주거 지역을 향해 샤헤드 무인기를 배치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란 내부의 강경파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을 깊이 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근의 공개 성명들을 보면 신호는 긴장 완화가 아니라 앞으로 대응 강도를 높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국에 대한 가장 큰 공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강력한 선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적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내부의 사기를 다지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편에서는 레자 팔라비가 이 충격적인 사건에 반응하며 한 정권의 수장이 제거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짐을 던 것 같이 느끼고 변화의 기회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비난도 다시 언급되었는데, 그는 수만 명의 이란 국민의 죽음에 책임이 있으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탄압을 위한 암살단을 조직했다는 주장입니다. 제시된 관점에 따르면 이 인물이 더 이상 자리에 없다는 사실은 다른 극단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며 지역 권력 구조의 심대한 변동의 시기를 예고합니다. 최근의 사건은 특히 수년 동안 강경한 정권의 통제 아래 살아온 이란 국민들에게 강한 감정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권력의 무대에서 제거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소의 순간으로 여겨지며 새로운 전환기에 대한 희망을 열어주었습니다. 레자 팔라비는 그 전환 과정에서 그의 공식적인 역할이 어떻든 간에 그 희망의 상징으로 언급됩니다. 그의 활동과 메시지는 자유를 갈망하는 이란인들에게 정신적인 격려의 원천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력 공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신속하게 등장했고, 현재 상황에서 관측통들은 이 인물의 정치적 수명이 많은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레자 팔라비의 발언은 단순히 형식적인 교체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기다리는 일부 국민들의 심정을 반영합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이 분쟁은 이란 공군의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격렬한 분노와 사자의 포효라는 암호명을 가진 작전들은 미 공군과 이스라엘 공군의 B-2F-15, F-35와 순항 미사일 공격이 가세하여 주요 기반 시설을 타격했고, 이란 공군은 거의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신속하게 확보된 제공권은 전장의 국면을 바꾸고 테헤란의 군사적, 정치적 이중 압박을 가했습니다. 공습은 F-4 팬텀, 수-22, F-14 톰캣에서 F-5에 이르기까지 이란 공군의 마지막 기둥들을 제거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일부 F-5는 1979년 혁명 이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레자 팔라비가 공군에서 항공기를 조종하던 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우연은 그가 국가가 전환기에 들어서는 시점에 이란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의 상징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전투기와 공격기 편대를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샤헤드 136 무인기의 생산시설과 보관 창고도 미 공군, 미 해군, 이스라엘에 의해 직접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개된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이란의 공군 능력을 제압하여 어떠한 의미 있는 출격도 형성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쟁 초기 몇 시간 만에 작전 가능한 항공기 수는 심각하게 감소했습니다. 24시간 내에 이란 공군에 가해지는 압박은 점점 더 커졌으며 이는 미국의 스텔스, 정찰, 정보 분야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반영했습니다. 작전 시작 전 이란 공군은 약 400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대부분은 전투준비 태세가 제한적인 낡은 장비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제재로 부품 공급이 부족해졌고 유지 보수가 불규칙했으며 현대적인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월한 기술을 가진 상대와 맞서자 이러한 한계점들은 빠르게 드러났고 거의 전면적인 마비로 이어졌습니다. 이란 공군의 장비 목록은 과거와 자력갱생 노력의 혼합 구조를 보여줍니다. 약 40대의 F-14 변종, 수십 대의 F-4와 F-5 타이거, 약 30대의 미그, 29 풀크럼, 러시아제 Su-22와 Su-24, 그리고 F-5를 기반으로 한 헤사 코사르와 같은 국산 변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돌파구를 만들 만한 4.5세대나 5세대 전투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 전에는 이란이 러시아로부터 Su-35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명확한 확인은 없었습니다. 더 먼 시나리오에서 만약 이란이 전략적 방향을 바꾼다면 미국 및 이스라엘과 관계를 재정립한 국가의 활주로에 서 있는 F-16의 모습은 새로운 장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공권은 전국적으로 확립되었지만 그 우세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일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 중이며 숨겨진 위치에서 기습적으로 발사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샘 포대들은 완전히 처리되지 않으면 어떤 출격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16CJ의 역할이 핵심이 됩니다. 이 기종은 적 방공망, 제압, 셋 임무를 전문으로 수행하며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를 탐지하고 파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F-16CJ는 이란의 통합방공 시스템 EADS를 해체하기 위해 진입하는 첫 번째 부대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EA-18G 그라울러가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전자교란을 일으켜 레이더를 무력화하고 남아있는 방공망을 마비시킵니다. 정밀 화력과 전자전의 결합은 지속적인 압박을 만들어 이란의 어떤 방공 능력 복구 시도도 싹부터 제거될 위험에 직면하게 합니다. F-15E 스트라이크. 이 글은 단순한 다목적 전투기가 아니라 현대전 환경에서 명확한 전술적 이점을 제공하는 2인승 작전 플랫폼입니다. 전방석의 조종사는 공대공 레이더를 사용해 적전투기, 샤헤드 무인기, 탄도미사일까지 하늘의 모든 위협을 탐지합니다. 후방석의 무장 시스템 장교는 표적 지시 포드를 운영하고 지상 레이더를 스캔하며 아직 활동 중인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를 추적합니다. 2개의 두뇌, 2개의 센서 시스템,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 스트림, 이것이 압도적인 우위를 만드는 공식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F-15E 조종사들은 최고 수준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활주로를 떠나려는 어떤 F-4 팬텀이나 F-14 톰캣도 즉시 요격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란 측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F-15E 스트라이크 이글, F-16, F-18 또는 F-35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단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거의 퇴로 없는 상황에 자신을 몰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제공권이 확보된 상황에서 모든 단독적인 저항 시도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란 공군을 괴멸시킨 작전의 주역들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 F-15와 F-35 다목적 전투기,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순항 미사일 공격이 협력했습니다. 공중전을 기다리는 대신 전개된 전략은 항공기들이 아직 지상에 있을 때 기반 시설, 경납고, 활주로, 그리고 편대를 직접 타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란의 항공기 전력은 약 400대에서 200대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작전의 균형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고정밀 타격은 초기 단계부터 대부분의 공중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하늘에서는 F-22와 F-35가 지속적으로 순찰하며 다층 방어막을 유지하고 모든 출격 시도가 면밀히 감시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이러한 진영 속에서 어떤 이륙 결정이라도 엄청난 위험을 내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공권 교리의 본질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하늘의 통제권을 장악하여 다음 모든 작전 활동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전의 현대 분쟁에서는 이 우세가 때로는 단 몇 시간 만에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면적이 넓고 방어 구조가 더 복잡하여 절대적인 통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가 됩니다. 우세를 점하는 것도 어렵지만 잠재적인 저항력이 있는 상대를 상대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전략적 문제입니다. 이란은 여전히 주목할 만한 전술적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샤헤드 무인기를 발사하여 상대방의 방어 시스템과 레이더를 과부하시키는 것입니다. 수십, 심지어 수백 개의 목표물이 동시에 화면에 나타날 때 어느 것이 진짜 위협이고 어느 것이 미끼인지를 결정적인 몇 초 안에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목표 식별 사고들은 현대전 환경이 충분히 강력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없이는 정보 과부하 상태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면은 5세대 능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센서 융합 능력을 갖춘 F-35는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모든 항공기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결하고 교환하는 중앙 데이터 허브 역할을 합니다. F-22는 공역을 장악하고 남아있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역할을 맡아 작전 통로가 항상 열려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폭격기가 F-35 및 순항 미사일 공격과 협력하여 적의 전체 공군을 지상에서 괴멸시킬 때 그것은 최고 수준의 힘의 과시입니다. 긴 교전도, 공중에서의 대화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냉정한 정확성으로 실행되는 전면적인 압도일 뿐입니다. 이는 현대기술 우위의 겸손한 과시와도 같습니다. 이 전략은 4차원 체스에 비유되며 장기적인 공중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첫 단계부터 상대의 모든 저항 능력을 박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표는 매우 명확합니다. 조종사가 조종석에 오르기도 전에 모든 항공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활주로, 경납고, 지휘 기반 시설이 동시에 타격을 받으면 상대는 병력을 전개할 기회도 공중에서 1대1 대결을 벌일 기회도 더 이상 갖지 못합니다. 수십 년간의 업그레이드 부족과 자원 제약으로 이미 약화된 이란 공군은 이제 BF, 35, F-15와 순항 미사일 공격의 협력으로 거의 소멸되었습니다. 항공기들은 지상에서 무력화되었고 제공권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략의 판에서 중요한 말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 근접 공중전이나 시계외 교전도 미국과 이스라엘 군에게 큰 도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그들은 작전의 다음 단계인 무인기 대응으로 초점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하늘이 통제되면 모든 자원은 남아있는 비대칭 위협을 처리하는 데 집중될 수 있습니다. 제공권이 확보된 후 전략은 즉시 다음 단계로 전환됩니다. 무인기 떼를 섬멸하고 지상 목표물에 대한 깊숙한 타격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초점은 더 이상 공중전이 아니라 이란 혁명 수비대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공군은 전체 계획의 한 고리에 불과하며 더 큰 목표는 이 부대의 전체 지휘, 병참, 전개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란 해군도 상당한 공격을 받아 작전이 하늘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전선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란군의 핵심 구성 요소를 동시에 무력화하는 것은 다차원적인 압박을 만들어 협력 대응 능력을 급격히 저하시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점은 스텔스 기술, 높은 공격 정확도, 그리고 긴밀한 연합 정보망에 있습니다. 이 조합은 이 작전을 위협을 결정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묘사되는 결정적인 타격으로 만듭니다. 미국 측의 발표에 따르면 목표는 장기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명확한 전략적 결과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서 수십 년간 이어진 분쟁들은 장기전에 혹독한 대가를 보여주었고 이는 어떤 국가도 반복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상황의 차이점은 내부적인 요소, 즉 이란 국민의 정신에 있습니다. 상당수의 국민이 군사적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대의 물결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의 이란인 공동체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롭고 안정적인 사회에서 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의 전개 상황을 관찰하면 변화에 대한 심리가 고조되고 있으며 국가를 재건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군사적 우위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합의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이란의 장기적인 국면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앞으로 몇 주 안에 어떤 장소들이 공격받을 수 있을까요? 이란 국민이 정부를 통제하고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새로운 아야톨라들을 대체할 과도, 정부를 구성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